내 일자리를 뺏으러 온 로봇이 백으로 들어온 선대아들보다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90년대생들이 매일 아침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올리는 이 기도는 과연 단순한 분노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를 향한 마지막 구조 신호일까요? 내 박주를 끊으러 온 기계를 향해 박수를 치는 노동자라뇨. 이건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 현장의 근간을 지탱하던 신뢰라는 기둥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는 가장 아픈 경고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차 현장의 청년들은 인간의 불공정이 기계의 차가움보다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공중파는 광고주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하고 종편은 노조의 위세에 눌려 외면하는 이 기괴한 풍경 뒤에는 우리 사회가 그토록 외쳐온 공정이라는 가치가 기득권의 탐욕 아래 어떻게 조각나버렸는지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이 숨어 있습니다. 90년대생들은 단순히 기계가 좋아서 로봇의 손을 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그 정의라는 이름 뒤에 숨어 누군가의 기회를 가로채고 노력을 비웃을 때 청년들은 차라리 감정 없는 알고리즘의 품으로 숨어버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왜 빨간 조끼의 종말을 바라고 차가운 로봇의 등장을 환영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들의 가슴 속 멍울진 이야기와 그 뒤에 숨겨진 5가지 논리적인 진실을 차분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 인사이터스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음서제의 부활입니다. 로봇은 아빠 찬스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90년대생들에게 현대차 생산직 입사는 가문의 영광을 넘어 인생의 구원이었습니다. 2023년 무려 10년 만에 열린 생산직 공세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단 400명을 뽑는데 전국에서 18만 명이 몰렸습니다. 서버는 마비됐고 경쟁률은 450대 1이라는 유례없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명문대 졸업생부터 대기업 재직자까지 이 바늘구멍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을 뚫고 들어온 청년들이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어땠을까요? 현대차 단체협약 제97조, 이른바 정년퇴직자 및 장기 빈속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입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효력을 잃었다고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누구누구 대의원 아들이 이번에 들어왔다더라, 누구 반장 조카가 옆 라인에 깔렸다더라는 식의 암묵적 음서제가 유령처럼 떠돕니다. 밤잠 설쳐가며 스펙을 쌓고 면접을 준비한 청년들이 느낄 그 박탈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로봇은 다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이 현장에 배치될 때 그 로봇이 내가 누굴 좀 아는데 라고 말하며 자리를 꿰차는 일은 없습니다. 로봇은 오직 성능과 정직한 데이터로만 자신을 증명합니다. 백 없는 청년들에게는 기계의 차가운 금소금이 인맥으로 줄 세우는 선배의 썩은 미소보다 100배는 더 정의롭고 공정하게 들리는 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튜브 작업의 비극입니다. 로봇은 동료의 고혈을 짜내지 않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의 생산성 지표인 HPUV, 즉 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뜯어보면 참담합니다. 한국 공장은 약 26시간에서 28시간이 걸리는 반면 현대차의 미국 엘라베마 공장이나 체코 공장은 15시간에서 17시간 내외입니다. 똑같은 설계도와 똑같은 부품으로 차를 만드는데 왜 한국 공장은 훨씬 더 많은 인원과 시간을 낭비할까요? 그 대답은 현장의 태엽에 있습니다. 작업 중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주식창을 띄워놓는 것은 이제 뉴스도 아닙니다. 더 심각건 묶음 작업입니다. 두 사람분의 일을 한 명에게 몰아주고 한 명은 대놓고 구석에서 쉬거나 자는 관행입니다. 그럼 그 남겨진 업무의 무게는 누가 감당할까요? 결국 요령 피우지 못하는 막내들, 90년대생들의 몫입니다. 선배가 유튜브 보며 낄낄거릴 때 청년들은 그들의 목까지 메꾸느라 손목이 나가고 허리가 휘어집니다. 로봇은 딴짓을 모릅니다. 동료에게 일을 미루지도 화장실로 숨지도 않습니다. 정해진 택트 타임을 0.01초의 오차도 없이 수행합니다. 로봇이 도입되면 누구는 놀고 누구는 죽어라 일하는 이 역겨운 부조리가 사라집니다. 시스템이 투명해지면 정직하게 땀 흘리는 사람이 더 이상 호구가 되지 않는 세상이 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치 라인의 횡포입니다. 로봇은 술잔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차 공장은 생산 라인이 아니라 거대한 정치판입니다. 어느 파벌에 속하느냐, 어느 대의원 라인에 서느냐에 따라 소위 꿀 보직 배정과 잔업 특근 기회가 결정됩니다.
실력이 아니라 줄서기와 정치질이 생존의 법칙이 된 곳이죠. 인맥이 없는 90년대생들에게는 이 현장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술잔을 맞대며 형님 동생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노조 투표 때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압박까지 견뎌야 합니다. 청년들은 이 구시대적인 문화를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끈끈한 정이 아니라 명확한 시스템입니다. 만약 배차와 공정 배치를 사람이 아니라 AI와 알고리즘이 담당한다면 어떨까요? 알고리즘은 술버릇이 나쁘다고 구박하지도 자기 파벌이 아니라고 힘든 곳으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오직 개인이 쌓아온 숙련도와 데이터값에 기반해 최적의 위치를 결정할 뿐입니다. 기득권에게는 정없는 기계겠지만 청년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정치질 없는 청정구역입니다. 사람의 편파적인 따뜻함보다 알고리즘의 공정한 차가움이 낫다는 말이 현장에서 유행처럼 버는 배경을 우리는 뼈아프게 직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성과급 블랙박스입니다. 왜 내 열정이 선배의 퇴직금이 되어야 하느냐는 절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MZ세대들이 경영진과 싸울 때 그들은 명확한 산식을 요구합니다.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어떤 기준으로 나눴느냐는 데이터 싸움이죠.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여전히 호봉제라는 거대한 블랙박스 안에 모두를 가둬버립니다. 현대차가 역대급 영업이익을 달성해도 성과급은 노사 합의라는 이름 아래 정액제로 묶여버립니다. 밤새 고민하며 공정을 개선한 90년대생 엔지니어의 열정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본 고참 선배의 통장으로 똑같이 배분됩니다. 아니 오히려 근속연수가 길다는 이유로 그 선배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더 가져가는 당연한 상식이 여기서는 노동의 연대라는 이름 아래 무참히 짓밟힙니다. 청년들은 로봇 도입을 통해 모든 공정이 데이터화되길 원합니다.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세상. 나이가 계급인 사회가 아니라 실력이 가치인 사회. 이 상식을 되찾기 위해 그들은 기꺼이 로봇의 손을 잡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공멸의 길로 가는 정년 연장입니다. 로봇은 미래를 볼모로 잡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비겁하고 잔인한 싸움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자동차 부품은 약 3만 개에서 1만 9천 개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조립 인력의 최소 30% 이상이 필요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거대한 구조조정의 파도가 이미 발밑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빨간 조끼 선배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오직 자신들의 만 64세 정년 연장뿐입니다. 자신들이 은퇴할 때까지만 이 꿀통을 지키면 된다는 지독한 이기주의입니다. 선배들이 정년을 늘려 자리를 지키는 동안 회사는 미래차 투자 타이밍을 놓치고 신규 채용의 문은 굳게 닫힙니다. 결국 선배들이 떠난 뒤 껍데기만 남은 부실한 회사를 책임져야 하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의 90년대생들입니다. 로봇은 미래를 볼모로 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봇을 제어하고 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가진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낡은 근속연수라는 가짜 방패를 버리고 진정한 실력으로 승부하고 싶은 청년들의 선전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로봇 도입을 찬성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서글픈 이야기들이 단순히 어느 대기업의 갈등으로만 보이십니까? 노조 선배보다 로봇이 더 공정하다는 이 말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신뢰 시스템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망 선고와도 같습니다. 90년배생들이 로봇을 부르는 건 기계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빨간 조끼로 상징되는 기득권의 시대는 이제 저물어야 합니다. 그 빈자리를 채울 것이 차가운 강철 로봇일지 아니면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일지는 지금 기득권을 쥔 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인사이터스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로봇은 공장을 바꾸는 도구일 뿐이지만 공정은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입니다. 이제는 머리띠 대신 데이터를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분노를 멈추고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곧 인사이터스의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터스였습니다.